오늘은 앞서서 나홀로 소송을 말씀을 드렸는데, 나홀로 소송이라 그러면 일단 지금 법률 관계에서 변호사나 이제 법률 전문가가 개입하지 않고 나 혼자 일단 소송에 대해서 일단 그 해결을 보려고, 일단 문제는 비용이죠. 비용을 이제 아껴야 되니까 그런 문제인데, 사실상 소액 사건이라 그러면 소액 사건을 이제 법적으로 봤을 때 3천만 원 이하 사건은 보통 소액 사건이라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A가 B에게 지금 3천만 원을 이제 빌려줬어요. 돈을 빌려줬는데,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통상적인 경우는 민사로 하게 되면 일단은 가압류를 해가지고 일단 재산을 보전을 하고 소송을 해서 그 판결문을 받아서 일단 집행을 하게 이렇게 되는데, 이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경우 있어요. 3천만 원을 이 사람이 빌려갔는데, 빌려갈 당시에 지금 이 사람이 내가 어떤 용도로 지금 사용을 하겠다고 빌렸는데 용도를 속였고, 예를 들어서 이제 변제 자력이라는 게 있는데, 변제 능력이, 이 사람이 자산도 없고 재산이나 자산도 없고 소득도 없는 사람이 당시에 그냥 변제할 능력도 없으면서 3천만 원을 빌려갔다 그러면, 이거는 변제의 기일이 돼가지고 당연히 이제 변제 의사가 없다는 거예요. 변제 의사가 없으니까 언제 없다고 추정이 되면 이건 이제 사람을 속여가지고 기망한 게 되니까, 기망을 원인으로 재물을 편취했다 그러면 이게 사기죄가 되는 거예요. 사기죄가 되니까 일단은 먼저 검토해야 될 게 뭐냐면, 일단 우리가 3천만 원을 누구한테 빌려줘서 돈을 받아야 될 게 있는데, 그 사람한테 민사소송을 내는 게 이제 당연한 절차고, 그렇지만은 지금 이 사람이 이제 사기죄가 될 요건이, 성립 요건이 된다 그러면, 사기죄가 이제 구성 요건에, 이제 사기죄 구성 요건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사기죄를 일단 고소하는 방안도 이제 검토를 해야 돼요, 먼저.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일단 사기죄 고소장에 대해서 이제 쓰는 방법하고 구체적인 걸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보통 대여금이라 그러면, 대여금이라는 게 일단 돈을 이제 쉽게 얘기하면 빌려준 거죠. 대여금이라면 돈을 빌려줬는데, A가 B에게 3천만 원을 이제 친구에게 빌려줬어요. 빌려줬는데 이 사람이 빌려갈 당시에 이제 어머니가 아프다고, 어머니가 이제 그 병원비를 한다고 3천만 원 빌려달라 그래서 딱 하니까 3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이 사람이 이걸 가지고 다른 용도로 썼던가 뭐 도박을 했어요. 도박을 했는데, 그럼 이제 처음부터 어머니가 병원이라는 거니까 속인 거니까, 속여서 기망을 한 거니까 이런 부분은 이제 사기죄 구성 요건에 해당이 되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변제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게, 변제를 이 사람이 기일이 되면 변제를 해야 되는데, 알고 봤더니 그 변제 기일이 다가와서 알아봤더니 이 사람은 자산도 없고, 만약에 뭐 소득을 뭐 자기가 뭐 한 달에 뭐 500만 원씩 버니까 충분히 갚을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소득도 전혀 거짓말이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변제 기일이 왔을 때, 변제 기일에 변제할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 변제 능력이 없는데 이렇게 지금 이런 부분을 속여가지고 했다 그러면 이제 기망이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추정을 하게 되면, 추정을 한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자기가 이제 이런 사실이 기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 고소당한 이제 채무자가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런 입증을 못하게 되면 처벌을 받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사기죄라 그러면, 형법에 보면 뭐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형법이니까, 형법을 보면 347조 사기죄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 2천만 원 이하 벌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여기 해당 요건에 그 형법 이제 사실상 이제 형사상으로 처벌을 받으려고 그러면, 처벌이라는 게 처벌을 받으려고 그러면 일단 첫 번째가 그거죠. 일단은 법조항이 사기죄라는 게 있는데, 사기죄 이제 구성 요건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구성 요건이라는 거 이제 기망을 했는지, 기망을 원인으로 이제 그 재물을 편취를 했는지, 속여서 이제 가졌는지, 이걸 따지는 거고, 두 번째는 구성 요건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이게 위법한 행위라고 이제 추정이 되죠. 위법한, 이제 불법이라는 게 추정이 되니까 위법 행위랑 추정이 되는데, 추정을 깰 수 있는 게 이제 위법성에 대해서 조각 사유라는 게 있는데, 조각 사유라는 거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정당 방위라든가,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정당 방위라든가 뭐 긴급 피난이라든가 정당 행위라든가 뭐 이런 거,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동, 이런 게 있다 그러면 보통 이제 위법성 조각 사유를 하는데, 사기죄 같은 경우에 그런 게 별로 있을 확률이 적죠. 이런 부분이. 그래서 위법성이 추정이 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책임 요건을 갖는다 그러면, 책임 요건이라는 거 보통 뭐 딴 거는 떠나서 이 사람이 형사 미성년자인지 여부를 따져요. 이제 14세 이하라 그러면은 이제 형사 처벌할 수 없으니까 이제 불가능하고, 형사 미성년자 아니고 이제 성년자라 그러면, 19세 이사 성년자라 그러면 형사 책임을 지게 되니까 보통 이런 경우에 해당을 하죠. 이제 형사 미성년자가 이제 그렇게 동거래를 하는 경우는 적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검토를, 이제 형사상 검토를 했을 때 지금 문제되는 게 고소장을 작성을 해서, 고소장 작성을 해가지고 경찰서에 접수를 하면 되는데, 이제 한 가지 검토해야 될 부분은 그게 무고죄 여부예요. 무고죄. 무고죄라는 거 뭐냐면, 내가 여기서 보시면 이게 뭐 무고죄라는 게 있는데,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 처분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사기죄가 10년 이하 2천만 원인데 이건 10년 이하 1,500만 원 이하 벌금. 무고죄라는 게 내가 지금 그 허위 사실을 가지고 허위 거짓말을 해 그 사법기관에 경찰이나 사법기관에 거짓말을 해서 이게 고소를 하는데 고소장 내용 중에 허위 사실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소장 내용 중에 허위 사실이 들어가서 이 사람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이렇게 그 고소를 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무고죄가 되는 거고, 무고죄 같은 경우에도 처벌 수위가 심해요.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요즘에는 이제 강간죄라든가 강제추행이라는 게 강제추행죄로 지금 고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의식이 이제 많이 올라가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합의하에 성관계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강간죄라고 다른 이유로 강간죄라고 고소를 했을 때 강간죄가 무혐의를 받고 이 사람이 지금 그 합의하에 성관계가 있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무고죄로 고소를 했다 그러면 무고죄로 강간 이제 고소한 상대방이 처벌을 받는다는 거죠, 무고죄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먼저 그 사기죄에 있어서도 검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고소장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고소장을 작성할 때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들어가면 그 법률 서식이 있어요. 법률 서식이 있는데 여기서 사기죄라고 치면은 이제 제목에 대해서 사기죄라고 치면 사기라고 치면 이제 고소장이 나오는데 사기죄 고소장이에요. 사기죄 고소장 다운로드 받아서 사기죄 고소장을 다운 받으면 이제 고소장이 있고 이제 내가 고소한 사람이 고소인, 고소 당하는 사람이 피고소인으로 이름하고 지금 그 주소하고 전화번호 정도 특정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이 사람에 대해 가지고 인적 사항을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차용증을 쓴다든가 차용증을 쓸 당시에 차용증을 쓰든가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를 쓸 때 이 사람에 대해서 인적 사항을 정확하게 확인을 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고소장에 작성을 하면 되는데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일단 돈을 빌려줄 당시에는 지금 뭐 인적사항 이런 부분 확인을 안 하고 이제 3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3천만 원 빌려 이 사람 인적사항을 몰라요. 그래서 적어도 휴대폰 번호는 알고 휴대폰 번호하고 이름만 알아 내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 형사 그 법원에다가 지금 사실조회 신청을 따로 할 수 있어요. 사실조회 신청이라는 거는 일단 아까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LG나 SK, KT 이런 통신사에서 이제 이 사람 인적사항을 갖고 있으니까 사실조회 신청을 법원 명령으로 받으면 이 사람 특정할 수 있고, 그래서 고소라든가 민사소송에서도 이렇게 지금 그 사실조회 신청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상대방에 대한 인적사항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해서 일단은 그 진행을 하면 되고, 고소장을 접수할 때 같이 접수를 해도 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단 피고소인은 고소인을 속여서 고소인으로부터 3천만 원을 편취한 자, 편취라는 거는 일단 속여서 이제 이득을 취한 자들이고, 고소하오니 조사의 법에 따라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고소 취지는 이렇게 이제 그 특정 이제 주제를 만드는 거고, 고소 이유라는 건 이제 사실관계를 적는 거예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고소인하고 이 사람 이제 고소인하고 이제 나하고 이제 상대방하고 이제 친척 관계인데 친구 관계인데 이 사람이 어머니가 아프다고 해가지고 돈을 3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해서 저 급하게 3천만 원을 빌려달라 그랬고, 여기서 알고 보니까 3천만 원을 이제 그 병원비로 쓴 게 아니고 어머니는 아프지 않고 이 사람이 도박을 하려고 그렇게 급하게 빌려갔다든가, 그래서 용도를 속였고, 그리고 이 사람이 빌려갈 당시에 직업도 없고, 직업이 있다고 속였는데 직업도 없고, 자기는 집도 있고 재산도 많다고 속였는데 그 집도 없고 뭐 소득도 없고 재산도 없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속여서 이제 내가 돈을 거기에 이제 속아서 돈을 빌려준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기망이고, 기망에 의해 가지고 이제 돈을 이 사람이 편취해 갔다, 그런 내용을 일단 사실관계를 적으면 되고, 예를 들어서 차용증이 있다 그럼 차용증을 쓰고, 그런 부분을 이제 첨부를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지금은 1차 조사 이제 그 조사라든가 이제 수사 종결권이 경찰서로 넘어갔으니까 경찰서에 접수를 하게 되면 고소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소장을 쓸 때는 일단 이런 부분이 이제 사기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사람이 내 돈을 이제 편취를 했는지 여부고, 이제 이 사람이 나한테 기망을 했는지, 기망을 했다 그러면 당연히 기망을 했으니까 이제 돈을 뺏겼겠죠. 이제 기망을 했다 그러면 기망해가지고 이 사람이 나를 기망을 했고, 기망해가지고 내가 거기에 속아서 3천만 원을 지급을 했고, 지급을 하는데 내가 여기 이제 속아 넘어간 거고, 이 사람이 당시에 용도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그 변제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과신하게 해서 내가 이런 피해를 봤다 그러면 이건 형사 문제가 되고, 아까 얘기대로 형사 문제가 된다 그러면 구속 요건에 해당이 됐으니까 위법성은 당연히 이제 위법성이라는 건 추정이 될 거고, 이 사람이 형사 미성년자만 아니라 그러면 처벌은 받아요. 근데 이제 처벌 수위가 이제 어느 정도인지를 봐야 되는데, 인터넷에 양형위원회라고 치면, 양형 기준이라고 치면 형을 이제 산정을 하는데, 그러니까 법정형 같은 이렇게 되죠. 지금 법정형이 있을 거고, 법에서 정한 지금 형량이 있는데 10년 이하 2천만 원 이하 벌금이었단 말이에요. 사기죄 같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사기죄를 보면은 사기죄 형량 양형 기준, 양형위원회에서 양형 기준을 설정을 하는데 1억 3천만 원이니까 이런 거 미만이고, 기본적으로 6월에서 1년 6개월 정도 징역형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이제 볼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피해 회복을 위해서 진지한 노력이 있었는지 여부, 그러니까 합의를 얘기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 이 합의를 얘기하는 건데, 피해자하고 합의를 받는지 여부에 따라 가지고 이게 지금 형량이 다 감경을 해줘요. 감경이라는 거면 줄여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형을 줄여줄 수 있다는 거니까, 합의를 했다는 거는 이제 변제를 받았다는 거고, 변제를 받으면 이제 소개 목적은 달성을 한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하면서 합의금이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고, 합의금도 이렇게 돼요. 합의금이라는 게 구성이 되는 게 당연히 이제 그 변제에 대한 대여금에 대해서는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고, 피해 금액. 두 번째는 이게 지금 사기죄라고 그 인정이 되면 내가 여기서 불법 행위가 되는 거고,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거예요. 상대방이. 손해라는 거는 직접적인 이런 이제 대여금의 피해고,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이제 청구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위자료에다가 여기서 뭐 법률적인 이제 진행을 하면서 법률 자문 비용이라든가 그런 비용이 들어갔다 그러면 이제 합의금에 이런 부분이 포함이 돼서 합의금은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대여금에 대한 이제 그 피해 금액, 그리고 두 번째는 손해 확대해 가지고 내가 이 건으로 해 가지고 일을 못 했다든가 그렇게 되면 손해에 대한 확대 손해 부분이 있을 거고, 그 여기에 대한 정신적인 피해가 있으니까 위자료를 일단 청구를 할 거고,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합의금으로 산정을 해서 합의를 진행을 하면 되는데, 합의를 진행했을 때 이제 돈을 다 받게 되면 이제 소개 목적을 달성을 한 거니까 일단 민사로 갈 필요가 없이 여기서 이제 종결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정리를 하자 그러면 그거에 일단은 첫 번째가 지금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에서 지금 뭐 돈 거래가 많죠. 내가 필요할 때도 있을 거고, 돈 거래가 많은데 A가 B한테 3천만 원에 대해 가지고 일단 지급을 대여를 했는데, 대여라는 게 빌려줬는데 이 사람이, 첫 번째가 이 사람이 용도를 속였다든가 아니면은 나를 기망을 해가지고 일단은 돈을 편취를 해갔다 그러면 이제 그게 사기죄인데, 두 번째 요건으로는 이 사람이 변제 능력이 없었다 그래도 그 당시에 이제 변제 능력이 없다고 추정이 되면 그것도 이제 기망으로 보기 때문에 사기죄로 구성을 해요. 사기죄로 구성을 하게 되면 사기죄에 돼 가지고 일단 고소장을 작성을 할 수 있는데, 아까 그 법률구조공단에서 고소장에 대한 지금 사기죄 부분을 일단은 편집을 하셔도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고소인하고 이제 피고소인 특정을 해서 정리를 하면 되는데, 아까 한번 다시 볼게요. 지금. 고소장 서식이라는 거 이렇게 받으시면 되고, 고소인은 이제 본인 이름하고 주소를 쓰면 되고, 그리고 피고소인은 아는 데까지 쓰는데, 이거를 모른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조회 신청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내가 휴대폰 번호만 안다 그러면 여기는 통신사에다가 사실조회 신청을 할 수 있고,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영업을 하는 사람인데 사업장을 안다 그러면, 사업장이나 사업자 번호를 안다 그러면 국세청이나 세무서에다가 이 사람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할 수 있고,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조회 신청에 대해서 인적 사항이 특정이 되면 이 부분은 일단은 지금 그 민사가 됐든 형사가 됐든 여기에 적시를 해서 특정을 해야 되니까 일단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되고, 고소 취지라는 거는 이 사람이 나를 속여서 돈을 편취했으니까 처벌해 주십시오, 이 내용을 쓰는 거고, 고소 이유 같은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그동안의 그 육하원칙에 의해 가지고 사실관계를 정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기죄라는 게 인정이 되면, 사기죄를 일단 아까 얘기 드린 대로 법제처에서 일단 사기죄에 대한 지금 요건을 봐야 되고, 요건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이제 기망을 했고,
편취를 했으니까 처벌해 주세요. 이 내용을 사실관계를 여기다 적으면 되는 거예요. 사실관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뭐 법적으로 뭐 어떤 부분을 검토한다든가 이런 것도 중요한데, 사기죄라는 게 그래요. 보통 사기죄로 고소를 하게 되면 보통은 이제 이건 민사 문제니까 일단 기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거기서 접수를 받아주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일단은 뭐 상담을 받든가 자문을 구해서 일단 이런 부분 확정을 하면 되고, 나머지 부분에서 여기는 이제 사실관계만 다 쓰는 거니까 사실관계만 여기서 쓰면 되고, 그동안의 사실관계만. 그리고 첨부 서류라는 거는 뭐 이쪽에서 내가 카톡을 주고받았다든가 문자를 주고받든가 통화 녹취 내용이 있으면 그걸 첨부해서 증거 자료로 제출하면 됩니다. 그럼 일단 고소장을 접수를 하게 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고소장이라는 게 지금 형사 사건이 지금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되면서 수사권하고 일단 수사권하고 이제 수사 종결권이 지금 그 경찰로 이첩이 돼 있어요. 경찰로 이관이 됐으니까 경찰서에다 접수를 하고, 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가 되면은 이제 고소인 진술을 먼저 할 거예요. 고소인 진술을 먼저 하면은 고소인 진술을 받고 나서 그 경찰관이 사건 관계를 정리해 가지고 피고소인을 부르고, 피고소인도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은 지금 그냥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할 건지 아니면 구속 상태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해 가지고 수사를 할 건지 여부를 결정을 하는데, 구속 여부는 이 사람이 뭐 증거인멸을 할 이 우려가 있다든가 아니면 도주 우려가 있다든가 그러면 일단 구속 수사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 구속의 기준은 그거, 이 사람이 최종적으로 징역형을 살 것 같다 그러면, 일단은 징역형을 살면, 예를 들어 징역 1년을 산다 그러면 구속을 뭐 2개월 정도, 재판 끝날 때까지 2개월 정도 했다 그래도 이걸 징역으로 보기 때문에 일단 구속을 하고 수사를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구속도 하는 경우가, 이 사람이 뭐 상습범이라든가 여러 번 이렇게 했다든가 전과가 많다든가 그러면 이제 누범기간이라는 게 있어. 누범기간이라는 건 이제 동종 범죄에 돼 가지고 이제 처벌을 받았는데 출소한 지, 이제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2년도 안 된 사람이 또 사기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일단 형이 가중이 되니까 이렇게 경우에는 이제 구속될 확률이 많고, 고소를 하기 전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이런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상습범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전과가 많다든가 누범이라든가 그러면 이 사람도 우리가 고소를 하게 되면 압박을 심하게 받기 때문에 이제 해결될 확률이 더 많은 거죠. 그렇게 되면. 그렇게 이제 고소인 진술을 마치고 나면 일단은 지금 여기서 우리 손은 이제 떠난 거예요. 일단 경찰관이 피고소인을 이제 조사를 할 거고, 피고소인 조사를 할 거고, 조사를 해서 처벌을 받으면 이제 형사 사건은 종료가 되는데, 형사 처분에 대한 이제 통지가 올 거예요. 형사 처분을 받았다는 통지가 오면 그 내용을 받아서 사건 번호를 알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이 지금 제일 좋은 방법은 첫 번째는 합의를 해가지고, 사건 도중에 합의를 해서 아까 양형이 기준에서도 봤듯이 지금 감경 사유가 합의기 때문에 합의가 가장 이제 좋고, 이제 여기서 변제를 받았다 그러면 사건을 종료를 하면 되는데, 두 번째는 그게 아니고 이제 이 사람이 처벌을 받았다 그러면 그 관할 검찰청에 가서 관할 검찰청에 이제 민원실에 가게 되면은 사건 기록에 대해서 사건 기록을 복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사건 기록을 복사를 하게 되면 상세 내용이 나오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다시 민사에 대한 이제 증거 서류로 제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형사사건에서 뭐 생활을 하다 보면 동거래는 어차피 뭐 당연히 동거래는 할 수밖에 없는데, 동거래를 할 때 적어도 주의해야 될 부분은 이 사람이 적어도 신용 상태 정도는 확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아까 형사 고소를 염두에 둔다 그러면 이 사람이 전과가 있는지, 아니면 이제 뭐 누범 기간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처벌을 가중 처벌 받을 수 있는 그 여건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을 확인해 가지고 동거래를 하는 게 맞고, 동거래는 이제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형사 고소를 할 때 일단은 자문, 이제 필요한 부분을 검토라는 건 그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죄가 이제 해당이 되는 건지 그 부분을 검토를 하고, 내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허위 사실 가지고 고소를 해서 무고죄로 역으로 처벌을 받으면 안 되니까 이런 부분은 주의를 해가지고 일단 검토를 해야 되고, 세 번째는 이 건으로 합의가 된다 그러면 어제 변제를 받는 거고, 변제받는 범위가 아까 얘기했듯이 대여금에 대한 이제 피해 금액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이제 내가 이 건으로 해가지고 확대 손해라는 게 이 건으로 1도 못하고 그런 게 영업에 손실을 본 게 있다면 이 부분을 이제 추가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이 건으로 정신적으로 피해를 받고 위자료를 받아야 되니까 이 부분을 합산을 해서 합의가 된다 그러면 이렇게 합의를 진행하는 게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일단은 뭐 여기에서 이제 외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내 채널에 이거는 뭐 광고하고 말고 하는 부분은 아니고, 이제 내 채널에 들어오시면 여기에 보면 그렇게 해서 무료 법률 상담이라고 이렇게 지금 일단 올려놨는데,
지금 저희가 법이 이렇게 들어가면은 여기 변호사무실이에요. 이제 법무법인 대하고 변호사무실인데 여기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일단은 저희가 그러니까 보통 이제 강력 사건이나 뭐 성범죄, 마약 사건 이런 걸 주로 하는데 민사 사건도 이제 하고 이제 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일단 사소한 사건은 저희가 이제 상담을 잘 안 해요. 안 하는데 여기서 빵추를 보고 왔다고 말씀을 해주시면 사소한 문제라도 일단 성심성의껏 말씀을 드릴 거고 보통 이 전화로 주시면 제가 전화를 받을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받게 되면 빵추 이제 유튜브에서 빵추 채널 보고 왔다고 말씀을 해주시면 좀 뭐 작은 일이더라도 일단 성심성의껏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이제 혼자 나홀로 소송을 하실 때 어차피 비용을 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일단 비용을 들여가지고 해가지고는 나중에 해결이 안 되면 이제 그 소송 비용까지도 다 이제 내가 부담을 해야 되는 이제 이중 부담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 비용을 절감을 해서 사건을 잘 해결이 되면은 그렇게 뭐 이제 사건을 잘 해결하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홀로 소송을 하실 때 지금 아까 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일단 고소건에 대해 가지고 이제 지금 동영상을 찍는 이유는 이게 민사 사건이 맞는데 형사 사건인지 여부를 먼저 결정을 하라는 거고 그래서 이게 민사 형사로 확인이 되면 사기죄라고 확인이 되면 고소장을 어차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들어가셔서 일단 작성을 하면 되고 작성해가지고 접수하기 전에 무고죄 여부는 반드시 검토를 해야 되니까 그 검토를 해서 경찰서 고소인 진술할 때는 사실관계에 대해서만 명확하게 진술을 하고 포인트라는 게 기망을 했는지 이 사람이 편취를 했는지 그 부분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술을 해서 처벌을 받는다 그러면 그 형사 소송 중에 합의를 통해 가지고 지금 변제를 받는다 그러면 그게 이제 가장 빠른 해결 방법이니까 그것도 이제 고려를 해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나홀로 소송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네이버에 찾아보셔도 되고 아니면 전화를 한번 주셔도 되고 그렇게 해서 사건을 처리하는 게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 그러면 이제 그 구독이나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또 동영상 제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